대한민국 전략 리포트. 당신의 투자를 지키는 정보를 전합니다. 당신의 연금이 움직입니다. 2030년 209만 원 증가하거나 209만 원 감소합니다. 삼성전자의 선택 하나로 2025년 12월 23일 삼성이 2조 6천억 원을 베팅했습니다. 900조 원 시장, SDB,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입니다. 국민연금 46조 원, 삼성전자 주식 7.75%. 당신의 돈입니다. 당신의 미래입니다. 삼성, 현대차, 테슬라, 900조 원 전쟁. 누가 이길까요? 지금부터 두 분의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전화기가 그냥 통화만 하는 기계였죠.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에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즉 SDV입니다. 네, 어쩌면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바꾼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변화요? 네, 이게 단순히 자동차 기능 몇 가지가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서요. 아예 산업의 판도 자체를 뒤흔드는 뭐랄까 거대한 지각 변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냥 새로운 기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투자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지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SDV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 할 텐데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흔히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들 하던데 이 비유가 정확한 건가요?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의 가치가 엔진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라는 뜻이죠. 소프트웨어에 의해서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스마트폰처럼 무선 업데이트, 즉 OTA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비소에 가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차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또 새로운 기능이 막 추가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결국은 돈이 된다는 거겠죠. 이런 변화를 모든 기업이 따라가는 이유가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2030년에는 전 세계 SDV 시장 규모가 무려 6,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9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900조 원이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이런 전망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움직임이 바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나왔죠. 네, 맞습니다. 삼성이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독일 GF라는 회사의 사업부를 무려 2조 6천억 원에 인수했다는 소식.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탄 같습니다. 네, 바로 그 M&A가 SDV 시대 전략이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뭐랄까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삼성이 인수한 사업이 뭔지를 봐야 합니다. 어떤 사업부였죠? 바로 ADAS,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분야입니다. ADAS라면 그 자동 비상제동이나 차선 유지 보조 기능 같은 요즘 차에 많이 들어가는 기술들이죠. 자동차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삼성의 자회사 하만은 이미 자동차의 운전석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디지털 콕핏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거든요. 자동차의 얼굴을 만드는 회사였죠. 그렇죠. 얼굴을 만들던 회사가 이제 자동차에 눈과 귀까지 손에 넣은 겁니다. 잠깐만요. 얼굴, 눈, 귀를 다 가졌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두뇌는요? 이 모든 걸 통제하는 중앙 처리 장치 말입니다. 그건 또 다른 얘기 아닌가요? 바로 그 질문이 삼성의 큰 그림을 꿰뚫고 있습니다. 삼성의 목표는 단순 부품 공급이 아닙니다. 삼성은 이미 엑시노스 오토라는 차량용 반도체, 즉 두뇌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자체 두뇌가 있군요. 네, 여기에 하만의 얼굴, 그리고 이번에 인수한 GF의 눈과 귀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뇌와 신경망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통째로 쓰세요. 이렇게 제안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미래 자동차의 핵심 운영체제, OS 시장을 장악하려는 아주 명확한 신호탄인 거죠.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업이네요. 그런 거대한 시스템을 이식하려면 자동차의 내부 구조부터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전 방식은 비유하자면 사람 몸의 작은 뇌가 한 100개쯤 흩어져서 제각각 일하는 것과 같았어요. 이걸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거의 불가능했죠. 100개나요? 정말 비효율적이네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설계 방식이 바로 조널 아키텍처입니다. 조널 아키텍처요? 네, 조널 아키텍처. 자동차를 앞,
뒤, 좌우 이렇게 몇 개 구역, 즉 존으로 나누고요. 각 구역마다 중간 관리자를 하나씩 두는 겁니다. 중간 관리자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중간 관리자들은 단 하나의 강력한 중앙 컴퓨터, 즉 자동차의 진짜 두뇌, 이른바 브레인박스에 보고하고 명령을 받는 거죠. 지휘 체계가 아주 단순하고 강력해지는 겁니다. 아하,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는군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원가 절감? 이 정도인가요? 원가 절감은 시작이 불과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건요, 자동차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점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다? 네, 중앙 두뇌가 모든 걸 통제하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처럼 쉬워지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차를 판 후에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아, 구독 서비스처럼요? 맞습니다. 월 얼마를 내면 자율주행 기능이 활성화된다거나 일시적으로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결제해서 쓴다거나 하는 식이죠. 자동차가 일회성 판매 제품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와, 차를 팔고 끝이 아니다. 이건 정말 산업의 패러다임이 180도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혁신적인 구조는 역시나 테슬라가 가장 먼저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럼 현대차 같은 전통의 강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이 경쟁 구도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명실상부한 개척자입니다. 처음부터 자동차를 바퀴 달린 컴퓨터로 보고 설계했으니까요. 2019년 모델 3부터 이미 적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시 일본 언론이 그 차를 뜯어보고는 경쟁사보다 6년은 앞서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테슬라 전략의 핵심은 애플처럼 수직 계열화입니다. 반도체 칩부터 운영체제까지 거의 모든 걸 직접 만들죠. 모든 걸 다 직접요? 그럼 현대차는요? 수십 년 된 생산 방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현대차는 빠른 추격자 전략을 아주 성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환 속도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을 정도니까요. 2025년까지요? 정말 빠르네요. 네, 테슬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방형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직접 하기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외부의 최고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죠. 흥미롭네요. 혼자 다 잘하는 천재형 테슬라 모델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팀을 꾸리는 리더형 현대차 모델의 대결 구도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이 두 거인의 경쟁이 전체 SDV 생태계의 기술 발전을 엄청나게 앞당기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핵심적인 변화의 흐름을 좀 짚어주시죠. 투자자로서 우리의 관점 자체를 좀 바꿔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세 가지요? 첫째, 자동차 회사를 더는 제조업체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IT 기업,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자동차의 가치 중심이 철판에서 소프트웨어 코드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거죠. 관점의 전환이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 완성차 업체 너머의 생태계를 봐야 합니다. 어떤 브랜드가 이기든 반드시 필요한 청바지와 곡광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청바지와 곡광이요? 네, 바로 자동차의 두뇌인 고성능 반도체,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와 센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것들이죠. 삼성의 GF 인수가 바로 이 곡광의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고요. 진짜 수혜주는 완성차 업체 뒤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요? 셋째, 자동차의 수명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는 사는 심강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이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감가상각 자산이죠. 하지만 SDV는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계속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어떤 기업이 이런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가장 잘 설계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SDV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900조 원의 거대한 시장, 삼성의 과감한 배팅, 그리고 천자형 테슬라와 리더형 현대차의 경쟁까지. 정말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게 되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우리는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변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이 똑똑해진 수억 대의 자동차들이 도로 위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도시의 신호등이나 도로 인프라와 직접 통신하게 되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차들끼리 그리고 도시 전체와 소통한다.
교통체증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다음 수천조 원 규모의 투자 기회는 자동차 안이 아니라 수많은 자동차가 연결될 스마트 시티라는 더 큰 생태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자동차는 그 거대한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단말기가 되는 것이죠. 그 변화의 시작점에 바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투자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까지 켜두시면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의 투자가 달라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삼성 ZF 인수 2조 6천억 원, 2030년 SDV 시장 900조 원, 삼성전자 현재 주가 5만 원, 2030년 목표 10만 원, 1천만 원 투자 시 2천만 원, 수익 플러스 1천만 원, 국민연금 46조 원, 주가 2배 오르면 92조 원, 가입자 1인당 플러스 209만 원.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연금입니다. 당신의 통장입니다. 당신의 미래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자동차 시장이 바뀝니다. 삼성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당신도 그 중심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략 리포트. 당신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하셨다면 알림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